변호사님이 네. 후보로 나온다면 어떤 네. 공약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한 거라서 생각한 공약이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그냥 둔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생각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회생이나 아니면 채무자들 관련한 공약이 뭐가 있는지 좀 네. 다뤘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 측인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뭐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대선 공약을 꼼꼼히 봤어요. 일단은 후보들이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50만 명인데 사상 최대로 폐업을 하고 있고, 이 550만 명은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은 유권자의 12%에 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니까 국민의힘 측도 김문수 후보도 상당히 힘을 쓴 공약을 준비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정책은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라고 해서 저리대환 특별융자 경영 안전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돈을 공급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대출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들이 더 낮은 이자로 빌리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목적으로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해준다거나 경영 안전을 목적으로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정책으로는 빚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수경제가 살아나야지 자영업자도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소비 활성화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소상공인 매장 카드 캐시백 제도, 그리고 카드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을 현재 5.5조 원 규모에서 6조 원으로 늘린다. 이런 것이 소비 활성화를 통한 두 번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김문수 후보 측은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전문은행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기능을 이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에 통합하는 안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지출하고 있는 금융비용, 이자 비용의 지출이 절감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살만해질 거예요. 당장 위기에 닥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원금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또다시 원금 상환의 압박에 도달하게 된다. 사실 빚을 갚으려면 경기가 활성화된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득을 내야지 빚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득이 나지 않으면은 이자만 내다 결국에는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지나치게 많은 구조, 그리고 매출이 부진한 이유가 단지 내수 활성화가 안 된 것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역량이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돈을 풀어서 위기를 막고 거기까지만 일단 생각하겠다, 약간 이런 정책으로 보여서 사실 큰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측은 보수 정당이다 보니까 경제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시장 경제에 좀 맡겨야 된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채무 탕감보다는 일단은 이들이 버티게 하되 시장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을 곳은 살아남고 결국은 쓰러질 곳은 쓰러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방향성 하에서 이 정도의 정책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에 있던 것보다 예산도 추경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당연히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국책은행을 설립한다고 했잖아요. 국책은행 설립하면은 자리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열심히 도와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있겠죠. 소상공인보다도 그분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정말 눈에 띌 만한 그런 정책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이 네. 후보로 나온다면 어떤 네. 공약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한 거라서 생각한 공약이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그냥 둔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생각 관련해서는 생계비를 좀 차등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나.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직업에 따라 생계비 차등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개인의 사건 처리를 할 때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말한 방향성은 사실은 이 대선 후보가 다루기에는 너무 지역적인 거예요. 나중에 추후 세부 정책에서 정해질 방향이고 큰 줄기로 내세우기엔 너무 지역적인 거라서 아마 그런 발표는 없지만 내부에서는 당연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